장동혁이가 지금 아주 활약이 대단하거든요. 이제 열흘간의 출장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원래 이제 그 17일에 귀국하려고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공항까지 갔어요. 근데 전화 한 통을 받았나 봐. 네. 높은 사람이 만나기로 했다고 해가지고 다시 또 비행기 타기 직전에 돌아갔어 미국으로. 짐까지 다 싸들고 싸고 갔는데. 아니 공항이었다니까. 진짜 웃기네. 어. 누구래요? 그래가지고. 미국 국무부 고위 인사를 만나기로 했다는 거야. 그래서 야 도대체 누굴까 너무너무 궁금했는데요. 드디어 사진 한 장이 공개가 됐어요. 사진 네네. 한 장. 한 장. 예, 그 사진 바로 요 사진인데요. 저 뒤통수 누구야? 누군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아, 왜냐면 언론도 지금 모르는데 장동혁이 혹시 공익제보자인가? 저 사람이 미국 국무부의 네. 차관 보예요. 근데 차관보가 여러 명이야. 예. 그래서 누군지는 몰라. 서프라이즈 배우 아니에요? 아니야. 차관보가 여러 명인데 네. 그 중에 이제 한 명이라는 거야. 뒤통수까지만 나왔어요. 아, 뒤통수. 밝힐 수가 없대요. 누군지. 뒤통수까지만. 누군지는 밝힐 수가 없어. 네. 뒤통수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후보군들이 좀 있어요. 저 후보가 뒤통수가 있어요, 또. 누구냐. 뭐 딜런 존슨 1번 후보, 네. 2번 후보 마이클 디손브리. 요거 경선 치러야 됩니다. 예. 둘 중에 누군가는 컷오프 시켜야 돼요. 예, 누군지 밝혀졌나요 혹시? 아니 뭐 찾을 수가 없어요. 예. 찾을 수가 없네. 진짜 웃기네. 뒤통수. 요거까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성과를 많이 냈다면서 이제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네. 오늘. 네. 그래서 뭔가 한번 들어봤는데 제 관점에서는 나 미국에서 매국행위하고 돌아왔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제 귀에는 들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실지 짧게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이어폰 착용해 주시고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이란 전쟁으로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진위가 무엇인지 미국도 대한민국 대통령의 발언을 심각하게 보고 있음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한반도 평화를 이뤄가기 위한 한미 공조와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의견을 나눴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 문제와 최근 연이은 미사일 발사를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국면에 양국 정부 간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안보 협력조차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대해 많은 미국 측 인사들이 깊은 우려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과 미국 공화당이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필요한 역할을 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상, 협상 등 양국 경제의 미래가 걸린 문제들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습니다. 미국 측은 최근 쿠팡 사태를 비롯한 우리 정부의 정책에 대해 반복적으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저는 야당 대표로서 국익이 걸린 경제 현안들을 챙기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야, 와, 심하네. 미국 가서 일단 대통령 씹고 쿠팡은 대한민국 국민들 정보가 유출된 사건인데 쿠팡 관련해 가지고 쿠팡 편들면서 대한민국 정부 씹고 그러고 돌아온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 씹고 돌아왔네 진짜. 와, 나는 이건 너무 위험하게 보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요. 네. 별 의미 없는 방미였고 별 의미 없는 정치적 행위를 했기 때문에 영향력이 없을 겁니다. 어떤 분이 외교 참사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참사는 큰 일을 꾸미다가 대형 사고를 쳐야 되는데 저분이 그럴 만한 급도 못 되고요. 네. 솔직히 국무부 차관보인지도 의심됩니다. 어디 상무부 차관보 만난 아니, 건가? 그건 거짓말할 수 없겠죠. 뭐 그런 네. 생각도 들고 네. 이게 좀 속되게 표현하면은 미국 가서 저지레하고 왔다. 예, 호작질하고 왔다. 그래서 별 의미 있게 보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와, 쿠팡 얘기까지 와, 진짜 쿠팡 레전드다. 진짜 이거는 정말 미치겠습니다. 예. 사람 너무 화가 나는데 이제 한국 돌아왔잖아요. 네. 한국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그 친한동계 네. 사격 금메달리스트 진종호 의원 있죠. 예. 네.
요거 당무감사 검토를 지시했다고. 오자마자. 야, 진짜 대단합니다. 요 정말 대단한 장동혁입니다. 아니, 네. 오늘 실제로 비공개 최고위에서 그 누군지는 안 밝혀졌는데 최고위원 한 명이 한동훈 도와주고 다니는 거 이거 해당 행위 아니냐라고 하니까 바로 당무감사 검토해봐라. 자, 요거 좀 배경을 잠깐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 이제 그 부산 북구갑 한동훈이 이제 무소속을 출마한다는 거잖아요. 네,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하정우 AI 수석의 출마를 또 간절히 바라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힘은 아직 결정이 안 났어요. 네.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한동훈에게 호의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도 존재해. 네, 맞아요. 진종호처럼. 그리고 한동훈에게 뭐 한동훈하고 관계없이 아무튼 우리 국민의힘은 한동훈랑 관계없이 공천해야 된다. 저 사람 무소속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일단 한동훈에게 호의적인 의견을 내는 의원. 네. 그러니까 부산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들 가운데만 저희가 추려봤는데요. 네. 소개 한번 해주시죠. 일단 김도읍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에다가 부산 북가 무공천 건의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곽규택 의원은 한동훈 복당시켜야 된다. 오. 그리고 정성국 의원은 무공천해야 된다. 북갑에 오. 이런 의견을 내고 있어요.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또 이제 감사 대상에 올리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예. 또 한번 설레보고요. 네. 근데 나는 놀랬던 게 여기 주진우 이름이 없더라고. 주진우 그래서 좀 놀랬어요. 예. 그런데 주진우 공천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쪽에 주진우가 들어가 있어. 맞아요. 야. 자, 지금 공천 주장하는 의원이 김미애, 박수영, 서지영, 이현승, 정동만, 조승환, 주진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예. 자, 이거 이정주 기자가 나서 주셔야죠. 네. 아, 저게 이제 그 오늘 아침에 비공개 최고위에서 있었던 말은 이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이 이제 지적한 걸로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어요. 아, 진종호 의원 관련해서 네, 왜냐하면 무소속 후보를 돕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장동혁 대표 사무총장 관할이거든요. 이거 사실관계 당무감사 한번 해봐라. 해당 행위인지 아닌지를 네, 이렇게 이제 지시를 했는데 이게 사실 한동훈 전 대표 자체만 가지고 지금 쪼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동시에 돌아온 게 대구 이진숙이거든요. 이진숙 후보도 만약에 탈당하면 무소속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번 주 일요일 날 대구 후보가 결정되는데 만약에 결정되고 나서 이진숙 후보가 탈당해가지고 무소속 대구시장을 간다. 그랬을 때 부산에 있는 현역 의원이 붙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니면 그 TK 쪽에 다른 의원들도 이진숙을 지지할 수 있죠. 가서 뭐 선거운동가 이사했다 이렇게. 그럼 그건 어떻게 막을 거냐 이거예요. 아, 이진숙을 돕는 네. 거를 무소속 후보들이 지금 아직 밑그림이 다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처음부터 제명됐으니까 무소속이니까 이렇게 가는 거지. 아직도 잠재적으로 사람들이 보고 있거든요. 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초장의 기강을 안 잡으면 나중에 이건 맞고 저건 틀리고 교통정리 개파될 수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 사실 대구에 대한 시그널을 같이 준 거고 네, 그렇게 봤을 때 한동훈 전 대표 쪽 이제 부산의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부산 의원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좀 있대요. 그러니까 좋은 게 좋다. 좋은 게 약간 대구는 배신자 절대 가만 안 두거든요. 우리 땅에 발붙일 생각하지 마. 이게 있는데 부산은 좀 지지를 높거나 이게 변수가 상수가 되면 약간 야도 성향이 있대요. 네, 이게 대구에 비해서. 네네. 우당탕탕 그러니까 하자는 사람도 있고 안 하자는 사람도 있고 조금 갈리는 분위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주진우 의원의 행보를 의원들이 평가할 때 굉장히 주시하죠. 왜냐하면 주진우 의원이 이번에 사실 예선에서 떨어진 게 그 토론할 때 박형준 시장하고 한동훈 묻어서 떨어졌다는 게 중론이에요. 박형준 쪽에서 세게 붙었거든요. 그래요? 또 옛날에 한동훈 묻지 않았냐? 너 친한 게 아니냐? 네, 나는 그 나 윤호개인 손영범 아들 데려왔다. 윤호개인 지금 끌어들이고 있다 나. 네, 지금에서 딴소리 하지만 그 경선 과정 TV 토론 보잖아요. 완전 태극기 윤호개인 서로 내가 태극기야. 네, 그걸 한 방 맞아본 거예요. 맛을 봤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박형준 시장이 처음에는 중도 막 오세훈 막 이런 막 나는 중도 분위기. 박형준 시장 보면 부산 출신인데 부산 사투리도 잘 안 써요. 서울말 쓰잖아요. 부산 사람들이 부산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그렇게 하고 있다가 예선에 딱 좁혀지니까 내부에서 여론조사 돌려보니까 지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손영강 씨 영입하고 공격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주진우 의원은 그때 대세 상승 쭉 갔으면 사실은 기세가 좋았기 때문에 본인이 이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때
한동훈 전 대표의 이 선 긋는 거에서 빨리 안 취하면서 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좀 더 세게 밀었어야 되는데. 그럼 지금에서 좀 닦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초장에 나는 이게 주진우 의원도 이제 경선 졌으니까 그 다음 스텝이 이제 부산 의원들하고 잘 지내야 되는 뭐 그렇겠죠. 네, 향후에 이제 뭐 전당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정치 일정을 보면 그럼 주진우 의원 입장에서는 주판을 뜯으러 보니까 야 이거 부산에서 한동훈 부분 끝나는구나. 네, 그래서 무조건 공천해야 된다. 처음으로 그 메시지는 거예요. 참 주진우는 빨라 보면 그러니까 애매할 거든 얘는 친한 동문계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윤호개인 같기도 하고 애매해. 네. 이력도 또 애매하고. 맞아요. 그런데 이제는 한동훈 한 줌이다. 요걸 느낀 것 같네. 주진우는 다음 뭘 할까요?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주식권으로. 당연하죠. 지금 주진우, 이진숙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장동혁도 견제하고 있는 거고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에 그 해당 행위 관련해서 당무감사는 거 잘하는 겁니다. 원래 당의 형식 논리로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맞고요. 네. 유세 참여라든가 캠프 참여 또는 좋습니다. 우호적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네. 사전 얼마나 좋아요. 장동훈 칭찬하니까. 장동훈 잘하고 보기 좋고 있잖아요. 좋잖아. 잘하고 있잖아요. 네, 잘하시네. 네, 고맙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8박 10일간의 미국 일정을 마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10일 동안 모든 방송이 장동혁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던 건데 오늘 귀국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 오늘 귀국을 하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미국 공화당 핵심 인사들과 실질적인 한 라인을 구축해서 이 흔들리는 한미동맹을 지탱할 신뢰의 토대를 만들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백악관과 국무부를 포함해 미국 정부 주요 인사들을 만나서 이 경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상호 협력을 지속할 소통 창구도 마련했다라고 평가했는데요. 그러자 이 현지에서 소통했던 미국 정부 고위급 인사가 대체 누구인지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장 대표는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국무부 등 행정부 관계자들과는 비공개를 전제로 현안 브리핑과 간담회를 가졌다. 외교 관례상 이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정동영 장관의 비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장동혁 당대표의 기자회견 모습 일단 영상 준비했는데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상하위원들은 어떤 분들을 만났는지 이미 제가 공개를 했습니다. 다만 국무부 관계자나 누구를 만났는지 그리고 직급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비공개를 전제로 저희들이 현안 브리핑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외교 관례상 이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선보다 방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선을 위해서 방미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 일정 없이 공식 일정을 소화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진은 의회에서 공식 일정을 마치고 다음 일정을 잠깐 기다리는 사이에 있었던 사진입니다. 장동혁 당대표의 오늘 기자회견 주요 장면이었고요. 정청래 당대표도 이 장동혁 대표의 방미의 입장을 밝혔군요. 네, 상당히 좀 비판적이었습니다. 오늘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제1야당의 대표가 미국에서 장기간 체류하면 뭘 했냐? 지금 보도상으로는 차관보를 만났다는데 누구를 만났는지 보니까 뒷모습만 또 나온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 공화당 하원 외교위 위원장을 못 만나더라도 간사는 만나고 와야 된다라며 국민의힘식으로 표현하면 외교 참사다라고 반응을 했는데요. 그러자 장동혁 대표는 이 정청래 대표 관련 기사를 본인의 SNS에 공유를 하면서 이 영킴 동아태소위 위원장과는 지난 14일에 이미 만나서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를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영화 친절한 금자씨의 한 장면을 함께 올렸습니다. 너나 잘하세요라는 대사를 공유하면서 사진을 했습니다. 저렇게 올렸잖아요. 유튜브로 나오고 있는 너나 잘하세요. 너가 그러면 정청래 당대표인 거예요? 이겠죠. 자, 이런 가운데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같은 기간 미국을 갔었는데 누구를 만났는지 또 송 대표는 정확히 밝혔습니다. 네, 요게 또 좀 비교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다라면서 오늘 SNS에 올렸는데 지난 14일부터 6박 8일간 미국에서 만난 고위 관료 및 정치인들과의 만남 또 방문 성과를 사진과 함께 게시를 했는데요.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된 거는 개버드 D&I 국장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개버드 국장의 서서인 민주당을 떠나며 이거를 송 전 대표가 옥중에서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에 대해서 개버드 국장이 고마워했다라고 전하기도 했고요. 이 보도에 보면은 현장에 배석한 관계자 발로 이 면담은 송 전 대표가 D&I를 직접 방문해서 이뤄졌고 한 40분 정도 진행이 됐다라고 하고요. 이 자리에서는 미국 이란 전쟁과 글로벌 에너지 문제 또 북미 북중 관계 전망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라고 합니다. 예, 그 DNI니까 미국 국가정보국이고 뭐 CIA든 FBI든 정보국을 총괄하는 그런 정보 당국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일단은 8박 10일의 장동혁 당대표의 방미에 대한 평가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장 소장님. 죄송하지만 언급할 가치나 비판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 뭐 얘기를 하기가 힘이 듭니다. 오늘 아침부터 많이 하셨잖아요. 아 근데 이게 좀 어느 정도 비판을 하면 예. 그 비판에 대해서 좀 생각이나 반응. 행위가 좀 바뀌거나 예. 그래 뭐 이런 측면도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분이면은 더욱더 이제 가열차게 비판을 하겠는데 자기 고집과 신념이 너무 강하고 지금 머릿속에 있는 거는 권력 의지밖에 없는 것 같아서 이런 분이 참 당대표로서 국민의힘 수장으로 있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과 보수파의 불행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또 박지원 앵커님이 또 비판하라고 하시니까 억지로 좀 비판을 해보면 예. 진단 자체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예, 들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 기자회견 중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대부분 다 저는 뭐 이해가 안 되지만 특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재명 정권, 이재명 정부가 지금 외교 참사 때문에 대한민국이 상당히 지금 위기다, 심각한 위기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예. 아무리 생각해도 외교 참사가 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뭐 예, 외교적인 실수가 몇 가지 눈에 있을 수 띄는 건 있지만. 있어요. 근데 그게 참사라는 표현까지 쓸 것이냐? 그 심각한 위기 상황이냐? 그것은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게 진단을 내리신 분이 예. 거기서 고위급과 한 라인을 구성했대요. 한 라인. 근데 그거는 얘기를 못 한대요. 그러면서 미국에서 가져온 성과를 가지고 예.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데 많은 네. 노력을 하겠대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비판을 해요? 그분의 말씀이 뭔지를 모르겠는데. 그래 죄송하지만 예. 더 이상 언급을 못 하겠습니다. 예, 장소장님 마음이 아프신 것 같은데 이제 핫 라인이라는 게 사실은 남북 관계처럼 어떤 정상적인 채널이 없는 상황에서 한 라인을 뚫었다, 한 라인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게 좀 중요한 성과가 될 수 있지만 한미 관계는 동맹 관계인데 핫 라인 아니 전화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노 변호사님. 오늘 그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라는 그 쪽에 이제 조직이 있는데 예. 거기서 논평이 나왔어요. 제목이 뭐냐면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결국 국위까지 세게 할 것인가 이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미스터리 방미를 한 다음에 맹탕 기자회견을 했다. 근데 실제 무슨 내용으로 왜 갔는지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없고 그냥 대통령 욕하러 간 것이다. 지금 대통령이 아까 말씀하신 것들처럼 뭘 잘못했기에 밖에 나가서까지 욕을 얻어먹을 지금 상황이냐. 게다가 지금 지선 50일 앞두고 8박 9일인가요? 뭐 하여튼 8박 10일. 8박 10일. 8박 10일 다녀오신 이 급박한 순간에 그러면 뭔가라도 빈손으로 올 수는 없으니 뭐라도 들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 막판에 일정까지 바꿔가면서 오셨는데 예. 거기에 대한 답이 하나도 없는 거다.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현실적으로 저도 지금 그런 비판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제 그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된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또 다시 닫히기도 했지만 그거는 뭐 우리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대통령이 했던 거는 홍해를 뚫어가지고 한번 우리가 좀 움직여보자 해서 결국에는 기름도 또 가지고 오고 나프타도 뚫어서 가져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아이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했잖아요. 그거. 강훈식 비서실장을 실명을- 시켰잖아요. 당연히. 그 아니, 근데 대통령이 가서 이재명 해오라고 대통령이라고 그러니까. 얘기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왜요? 당연히 그래야죠. 어쨌든 중요한 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한에서 A도 하고 B도 하고 C도 하고 D도 하고 다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전부 다 같이 위기 상황이니까 같이 고생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예. 앞으로 더 잘해볼 때 이거는 괜찮아. 근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기다 침 뱉고 앉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욕하고 있다? 그리고서 도대체 누구랑 욕했니? 물어보니까 누구랑 욕했는지는 말할 수 없어.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대한민국 제1야당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아무리 보수를 좋아하고 아무리 건전한 대한민국의 비판 문화를 고양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이건 너무하다. 이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부분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슷하다. 똑같아요. 오. 왜 이렇게 잘하시죠? 아까 들어가지고 그 고위급 분이랑 뭐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미 국무부 차관보 네. 뒷모습. 근데 미 국무부에는 장관이 있고 부장관이 있고 차관이 있고 차관보가 있는데 차관 여러 명이죠. 차관보는 30명이 있고 지역 담당 차관보는 6명이에요. 예. 그중에 이제 동아태 차관보를 만났을 것 같은데 예. 그것도 제대로 공개 못하고 뒷모습만 뒤통수만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언론에 릴리스하는 건
그게 과연 정상적이라고 생각할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 지금 땀 삐질삐질 흘리고 해명하고 다니는 분이 한 분 계시긴 해요. 누구죠? 서정욱 변호사인데 아주 지금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지금 장동혁 대표 편드느라고 엄청나게 힘든데 야, 선나무사. 다른 분들 중에서 이거를 제대로 해명하거나 설명하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스스로 좀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도 네. 좀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정욱 변호사의 특징이 네. 그 약간 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그게 자기 스스로도 용납이 안 되면 표정에 다 드러나요. 아. 서정욱 변호사가 지금 이렇게 쉴드를 조금 하고 계시긴 하지만 예. 본인의 심정은 또 그게 아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얼굴 표정을 딱 보면 아 저 사람이 속으로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걸 딱 알 수 있거든요. 예, 예. 지금 그거가 저 같은 생각이시죠? 맞아요. 예, 네. 예. 우리 서 변호사님 보고 싶네. 아, 전 목요일에 내일 나오는데. 봐요. 전 내일 만나요. 예, 명당에 나오시고. 자, 우리 곽우신 기자. 네. 일단 장동혁 당대표 기자회견 이후에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국민의힘 분위기 혹시 취재된 게 있습니까? 아니 뭐 배현진 의원이 일단 공개적으로 SNS에 예. 문제 제기를 했고 뭐 예.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했고 오늘 한동훈 전 대표도 부산에서 네. 어쨌든 관련 한마디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과 싸워라. 왜 네. 나랑 싸우려고 하냐. 그러니까 어쨌든 당에서 그러니까 안팎으로 지금 계속 분위기가 안 좋은데 민주당의 비판은 그렇다 치더라도 최소한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인사들 입장에서도 그렇죠. 지방선거를 위해 갔다 온다고 한다면 정말로 전체적으로 호재가 될 만한 거를 갖고 왔어야 되는데 오히려 대표가 출국하고 돌아오는 게 이슈는 이슈대로 다 잡아먹었는데 이게 안 좋은 이슈를 잡아먹으니까 후보들은 다 언론에서 나올 기회도 없어지고 그렇죠. 그렇다고 당 지지율은 더 지금 악영향이 갔고 하다 보니 볼멘 소리가 지금 나올 수밖에 없죠 여기저기. 아니 한 달 전인가 2달 전에 이제 장동혁 당대표를 후보들이 안 찾을 거고 그래서 장동혁 당대표가 지역에 안 가고 중앙이나 다른 일정을 소화해서 뉴스에 주목을 받으려고 할 거다라고 예측했던 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또 당사에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 가서 주목을 받는 굉장히 놀라운 방식을 지금 채택해서 했는데 근데 갔다 와서 제일 첫 번째 지시 내린 게 결국에는 또 한동훈 대표를 겨냥한 당무감에서. 거잖아요. 그렇죠. 진정호 의원이 진정호, 예. 부산에 뭐 직구했다고. 거처를 마련해서 네. 한동훈 전 대표 지지를 위해서 운동하고 있다. 네. 해당 행위냐. 해당 행위 조사. 그거는 예. 세게 징계할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걸 세게 징계하지 않고 설렁설렁 넘어가면 네. 한동훈계 의원들이 또 한동훈 대표랑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예. 그 지역에 가서 좀 도와주고 선거운동 유세하거나 아니면 그 옆에라도 서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맞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아주 강력한 센 징계를 하지 않을까 그런 아니, 생각이 근데 듭니다. 명분이 정확히 뭐예요? 집을 구했다. 왜 한동훈도 해줘? 해당 행위 무소속이 왜 도와줘? 왜? 당원이 아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웃기잖아요. 너무 재밌게 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너무 따지면 안타까운 김도우 전 정책위 의장인가요? 그분 네. 같은 경우도 무공천하라고 그러고 맞아요. 지금 거기서 무공천하라고 한 그 높으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박규택 의원은 복당 시켜가지고 복당시키는 경사시켜라. 얘기까지 지금 하고 이렇게 있는데 얘기하고 왜 그분들은 가만히 놔두고 그분들은 왜 그래요? 이제 옆에 서 있지 않았잖아요. 아니 자기가 거기 지역에 부산 가서 있잖아요. 살고 싶을 수도 있는 거지. 뭐 부산이 집구했다고. 좀 거주 이전의 좋은 자유를. 곳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집구했다고 해서 그렇게 예. 하면 안 되는 거죠. 저런 것들이 오히려 더 한동훈 대표를 도와주는 행위가 될 거예요. 결국엔 집중도를 더 높이고. 근데 이게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로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에 이제 나간다고 하고 난 다음에 전재수 후보하고의 이 격차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경쟁시장하고. 고무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 한동훈 개서 쪽의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우리는 이 사람을 돕는 것으로 표면화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장동혁 당대표는 자기가 미국 가 있는 동안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사실은 내세울 게 없는 상황에서 이제 힘들어지니까 이거라도 세게 해가지고 뭔가 조금 다시 기선제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이 흐름으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 여기까지인 거 같더라.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의 징계를 할 거예요? 뭐 만약에 당권 정지 뭐 한 당권 6개월 정지? 그렇게까지 하겠죠. 설마 할 것 같아요. 현직 의원을 그럼요. 그렇게 해야 아무도 가지 마라. 절대로 가지 마라. 네, 그 메시지 그런 주기 사인을 위해서. 아니 줄 근데 수 그때 있잖아요. 저기 오세훈 시장 뭐 그때 막 뭐라고 했을 때도 본인이 이제 선거 동안에는 기간 동안에는 당무감사 같은 거 안 하고 윤리위에서 그만하도록 안 하겠다 한다고 했잖아요. 했어요. 근데 그걸 본인 스스로가 지금 어긴 거 아니에요? 본인이 알면서 왜 나한테 물어봐요? 왜 저한테 던지기를 하세요? 왜? 박우신 기자 나빠요. 만약에 진짜 우리 장 소장의 예측대로 당원권 정지 막 진종호 의원에게 하면
또 가처분 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약간 일단 오늘 당에서 공식 해명을 한 거는 이제 예. 비공개 최고위에서 신동욱 최고가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지시했다고 하는데 맞아요. 문제 일단은 그냥 제기했죠. 네. 당 차원에서 진상 조사를 하는 것일 뿐이고 예. 실제로 당무감사에 넘길지는 아직 알 수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기자들의 해석은 수순인 거잖아요. 당무감사실에 조사를 한다고 하면은 해당 행위로 해서 나올 거고 이게 앞에 이제 곽규택 의원이 얘기했을 때도 당 지도부가 공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뭔가 계속 이런 한동훈계가 이렇게 한동훈 전 대표 도와줄 움직임이 보이니까 본보기로 나선 거다 보니까 뭐 대체적인 예측은 결국 또 다시 한번 지난번에 썼던 칼을 중앙윤리위원장께서 나서가지고 크게 휘두를 것이다. 예측이 많긴 절차를 하죠. 지키겠죠. 절차. 아, 징계 절차를. 네. 수위는 뭐 당의 고유한 판단이니까 절차 지켜가지고 가처분을 대비한다. 세게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군요. 사실은 그 대구에 내려갔을 때도 그 우재준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이제 대구에 꽤 많이 내려가가지고 그분들 또 징계한다고 했다가 그것도 안 하기로 했었었는데 그쵸, 네. 이번에는 좀 상황이 다르다. 후보 지역을 확정한 상태에서 이제 정말로 지원을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징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지역 우리 무조건 공천을 한다. 무슨 무공청이냐. 우리 경쟁력 있는 후보 내겠다. 딱 얘기해버리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어떤 많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진종호의 또 1시간 전에 SNS에 올렸군요. 부산의 동남풍이 장동혁 대표의 손절을 막을 수 있다며 저는 부산에 근데 갑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건 만약에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진짜 선거를 생각하고 이 보수의 재정립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라도 예. 당대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라도 좀 신청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대표 직무정지가 가능해요? 아니 가처분 신청이야 아무거나 하면 되는 거죠. 신청해가지고 거기서 오케이가 되는지 실제로 안 되는지는 가능하구나. 모른다 하더라도 아니 신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정치적인 행위로. 그러니까 정치적인 행위든 뭐든지 간에 뭔가 시도는 해봐야죠. 이게 아무것도 지금 안 하고 그냥 옆에서 이쪽에서 뭐 당무감사 하라 그러면 하고 여기서 하라 그러면 하고 미국 갔다 오면 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말로 할 것 같으면 당신이 이렇게 하는 건 우리 당에 정말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이거를 보여주는 의미에서라도 가처분이 인용이 안 되면 어때요. 일단은 가처분을 신청해놓고 실제 그거 갖고 관련해서 이슈를 쫙 끌어올리고 그다음에 실제 이 당대표가 뭘 잘못했는지 이게 정말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거를 좀 알려주고 당대표들 좀 정신 차리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장동혁 대표와 마주 앉은 사람, 이 뒷모습은 과연 누구일까요? 말씀드릴 수 없다라는 게 장 대표의 입장입니다. 뒤이어 받은 거취 표명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는데요. 저는 당대표가 선출한 당원들이 선택한 대표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거취는 제가 결정할 것입니다. 돌아오면 거취를 고민하라는 비판에 찐윤들이 장 대표 끌어내릴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분석까지. 열흘 만에 돌아온 장 대표의 당내 입지 흔들리고 있는 걸까요? 장동혁 대표는 당의 선거 승리는 머리에 떠난 지 오래고 오직 머리에 가득한 것은 당권을 내가 계속 잡아야 된다. 비공개를 전제로 만난 것. 장동혁 대표는 끝내 구체적인 방미 일정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외교 참사라는 말을 쓰는데 바로 이럴 때 외교 참사라고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특히나 국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어떤 미국 방문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국내 정치에서 크게는 격을 따지지 않는데 그래도 해외에 나갔을 때 외교에서는 관례와 격을 따집니다. 바로 이 격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해외에서의 위상을 뜻하기 때문인데 그러한 어떤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세계에서의 어떤 그 위상을 장동혁 대표가 국민 세금을 써가지고 완전히 그냥 국격을 좀 떨어뜨린 것 아닌가. 사실 야당 대표라고 하지만 야당 대표라고 한다면 최소한 하원 의장이나 국무부 장관 이런 어떤 그런 정도의 격을 맞춰서 만났어야 됐는데 차관보를 만났는데 그 모습조차 공개하지 못해가지고 뒷모습, 뒤통수만 공개하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서글펐을지 또 그리고 거기에 정당의 어떤 자금, 세금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점에서 너무나 좀 안타까운 그런 어떤 순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뒷모습 사진이 글쎄요, 아예 공개를 아무것도 안 했으면 오히려 논란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뒷모습만 공개한 거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좀 제가 보기에는 안 만나려고 하죠. 부담스러우니까. 그런데 아마 그 미국의 극우 인사들을 통해서 상당한 압력을 가했을 거예요. 로비를 해서 잠깐만이라도 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애걸복걸한 거겠죠. 그래서 만나는데 조건 걸었을 겁니다. 오케이, 만나는 주겠는데 공개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저 사진을 누가 찍었는지 제가 보기엔 아마 참석자 누군가 아마 몰래 찍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왜 저러겠어요. 아니 만나는 사람이 국무부의 차관 복급이라며요. 뭐 물론 차관보가 한 20명 있습니다만 차관 복급인데 차관보에서 저 사람이 무슨 정보기관장이 아니잖아요. 얼굴을 공개 안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예. 근데 왜 얼굴을 공개 못 하겠다는 겁니까? 그게 외교 관례라는데 저는 그런 외교 관례는 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금시초문이에요. 그러니까 저거 말이 좀 안 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굴욕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우리 당의 야당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가 왜 저기 가서 그 얼굴도 공개하지 못하는 사람의 뒤통수를 찍어서 그거를 국민들한테 나 이 사람 만났어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 알리바이를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이 됐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저도 당원이고 당협위원장인데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요. 이게 지금 당 대변인이시니까 예. 사진을 저런 식으로 공개하면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우려가 당내에서 나왔을 것 같아요. 만약에 민주당에서 뭐 이런 행사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면요. 당연히 만약 당 내에서 당대표의 어떤 행사나 미국 순방 이런 것들을 기획한다라고 하면 일정이 최소한 한 달 전, 뭐 늦어도 2, 3주 전에는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당대표의 동선과 심지어는 하차 지점까지 하차와 내리고 이렇게 타는 그런 어떤 지점까지 확인해서 준비하는 게 당무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정조차 제대로 면담하는 그런 것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갔다라는 게 좀 너무나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더군다나 과거에 좀 이렇게 방미나 이런 것들을 다 찾아보니까 역대 방미들 모든 당대표들이 다 상세하게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다 일정을 공개하고 해당 그런 어떤 면담 대상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공개함으로써 그 순방의 성과를 국민들에게 알려왔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뒤통수만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 자리에 아마 장동혁 대표는 공개를 원했을 겁니다. 그러나 저 자리에 앉았던 차관보가 이게 오히려 공개되는 게 내가 부끄럽고 외교 결례가 된다라고 해서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게 너무나 굴욕적인 사진 한 장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고 국내에서는 뭐 야당 대표이지만 밖에 나가면 대한민국의 국민의힘의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의 국회의원이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국격을 떨어뜨리는 굴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저걸 어떻게 만회할 수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지금 엽기적이라고 평가하셨고요. 외교 참사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아무튼 장동혁 대표는 이득이 되는 행보라고 지금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8박 10일까지 연장하기도 했고. 그럼 그 이득이 무엇인가? 당권일까요? 그러니까 저는 당권이라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당권이라는 건 지금 현재 당대표잖아요. 근데 지방선거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 언론이 예고하는 대로 참패를 하게 되면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일단 제가 보기에는 최고위원회가 붕괴될 거예요. 본인도 잘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 체제를 본인이 수석 최고위원인데 그 수석 최고위원을 자기가 사퇴함으로써 붕괴시켰던 당사자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자기가 대표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그 지도부라는 것들이 무너지기 쉬운지 잘 아실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지방선거에서 폭망하게 된다면 버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당권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미국 가서 저렇게 뒤통수 그 차관보하고 만나서 뒤통수 찍고 오면은 그게 당권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당원들이 굉장히 훌륭했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니까 거기다가 혹시 당권 뭐 이래서 간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지만 그것도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당권보다는 차기 대권주자의 이미지 그런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대권 앞으로 4년이나 남았는데 제가 거기에 공감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통상 우리가 차기 대권주자를 이야기하려면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4강 외교에 대한 어떤 그런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야 된다. 외교적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대개의 어떤 차기 대권을 노리는 사람들이 방미를 하고 중국을 가고 러시아를 가서 그런 어떤 유력 인사들과의 그림을 만들어 오는 그런 것들을 하는데 아마 지금 장동혁 대표도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꿈꾸면서 간 것 아닌가라는 거 생각이 드는데 꿈은 그렇게 꿨는데 지금 본 거는 뒤통수만 담아갖고 와서 오히려 완전히 망했다 이렇게 생각이 예를 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성국 씨 같은 뭐 이른바 극우 유튜버는 미국이 드디어 장동혁을 지도부로 선택한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매국적인 그 사대주의적인 발상입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혹은 일본 정부가 그 사람을 차기 지도자로
대한민국의 차기 지도자로 점 찍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국민들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예. 그건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친미주의자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만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의 대통령 후보라든가 정치 지도자에 대해서 감나라 대추나라 할 수는 없어요. 중국이나 뭐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뭐 고성국 씨 같은 얘기를 따지자면 도대체 그러면 무슨 뭐 우리가 뭐 미국의 51번째 주입니까? 우리 정치 지도자를 미국 대통령이 낙점합니까? 예. 지금 이렇게 고성국 TV에서 라이브 방송 썸네일을 이렇게 한 적도 있는데 요거를 또 두 분께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배현진 의원이 거취를 잘 고민해라라고 물러나라라는 사실상의 요구를 했더니 장동혁 대표가 당원이 선택한 당대표다. 필요한 거취는 내가 결정하겠다라고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이 5월에 원내대표 조기 선거를 해서 포스트 장동혁을 세팅하려는 분위기가 있다. 이런 뭐 당내 어떤 기류를 소개를 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혹시 아까 뭐 당권에 대해 가능성 크게 보시지 않았지만 이런 것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핵심층이라도 나 영어도 잘하고 외교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좀 보여주려는 것 아닐까요? 뭐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그 일정을 잘 보세요. 처음에는 2박 4일로 간다고 그랬어요. 예. IRI라는 그 국제공화협회인가 뭐 기구인가 거기서 초청해서 갔다고 그러는데 IRI는 우리는 초청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2박 4일로 가다가 갑작스럽게 좀 더 급하게 만날 일이 있다면서 먼저 출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5박 7일로 됐었어요. 그랬다가 다시 돌아오기로 한 날 그걸 다 취소하고 갑자기 뭐 국무부에서 누가 보자고 그런다라고 하면서 8박 10일로 또 그게 옮겨졌어요. 그렇게 옮겨지는 일정이 그렇게 달라지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 초청했냐 그러니까 미국 측이 초청했다. 미국 측이라는 초청 대상자는 초청은 없어요. 미국 국무부가 됐든 백악관이 됐든 뭐 어느 단체가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저 방문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즉흥적이고 그다음에 누군가 중간에서 뭐 다리를 어떻게 놔줬는지 모르지만 뭐 보기에는 아마 미국 극우 인사일 거예요. 그 극우 인사 말에 따라서 한국 당대표의 일정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다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 일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고요. 저거 어차피 원내대표는 지금 끝납니다. 임기가 끝나니까 원내대표 새로 뽑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원내대표가 뽑고 만약에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에 그 장동혁 체제가 붕괴되면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뭐 그냥 제대로 원래대로 가는 송원석 씨가 자리에 연연 안 해가 아니라 임기가 다 끝났어요. 예. 그냥 절차대로 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장동혁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관련해서 부산 북갑 공천 관련한 질문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장 대표가 제1야당으로서 후보 내서 당선시키는 게 기본 책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표심이 갈라지든 일단은 우리는 낼 거다 이렇게 입장을 낸 겁니다. 상대당 먼저 여쭐게요. 네. 그러면 글쎄요 누가 뭐 하정우 AI수석도 얘기 나오지만 민주당 후보는 거기서 부산 북갑에서 유일해지는 건가요? 그렇죠. 한 명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만약 지금 장동혁 대표의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3자 구도, 민주당에는 조금 더 유리한 어떤 구도에서 선거를 치르게 될 것 같습니다. 한 전 대표 복당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의 승리보다 오히려 한동훈 대표의 패배. 복당과 패배를 더 바라는 것 같습니다. 복당 반대와 패배를 더 바라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김종혁 최고께 여쭙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복당 설이 당내에서 좀 나오긴 했잖아요. 필요성에 대해서. 근데 장동혁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에 관련된 거는 무조건 좀 반대하는 그런 지금 발언들을 하고 있거든요. 상식적으로 따진다면 선거를 앞두고는 뭐 부직갱이의 도움이라도 받는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아무튼 그 적을 최소화하고 동지를 최대한으로 늘리는 게 그게 선거잖아요. 누구 표든지 간에 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싸웠던 사람들도 선거 때면 다 연합을 해서 가려고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당 지도부는 완전히 입장이 달리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
주호영 의원이라든가 혹은 서병수 전 시장님이라든가 당내 중진들 그리고 뭐 한기호 의원도 그렇고 예. 김성원 의원도 그렇고 곽규택 의원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이대로 가면 우리 큰일 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른바 마이동풍이죠. 뭐 그런 것과 상관없이 당이 망하든 뭐하든 무너지든 보수가 뭐 괴멸 위기에 처하든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나는 한동훈만 막으면 돼. 한동훈만 못 들어오게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그 침몰하는 배에서 자리 다툼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예. 그래서 정말로 이 보수 역사에 있어서 글쎄 옛날에 80년대에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때 이제 YSDJ가 뭐 이민우 파동 같은 게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선명 야당을 내걸면서 예. 신민당 돌풍이 만들어질 때 그때 YSDJ가 따로 창당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보면은 그 보수 전체 조직 전체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어떤 그 안위 그다음에 그 알량한 어떤 권력 이런 것들에만 목을 매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예. 짧게요. 지금 두 번째 마스터 토론 가야 되는데 이것만 여쭐게요. 그럼 이제 아무튼 미국에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40여일 선거는 남았습니다. 앞으로 40여일 동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장도영 대표는 점점 뭐 선거 운동 무대나 언론에서나 존재감이 줄어들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줄어들 것이다. 아니 오라는 데가 없잖아요. 오라는 데가 지금. 없다. 각자가 다 독자선대위를 뭐 서울뿐만이 아니라 예. 부산도 그렇고 각 지역마다 독자선대위 구성하겠다. 예. 오지 말아달라. 안 오는 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대구시장 후보로 나오는 유영아 의원조차도 예. 아니 뭐 나 혼자 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하고 강원도지사도 그렇고 다 찐윤이라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마저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선거에서 표가 중요한데 와서 표 떨어뜨리면 그거 오라고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점점 더 고립의 자리, 고립의 무언의 처지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지 말라고 하는데 당대표 장동혁 대표가 계속 온다라고 예. 하면 아마 그 지역에 있는 후보는 일정을 달리 짜가지고 장동혁 대표를 피해 다닐 겁니다. 예, 과거에도 표 떨어지는 그런 당대표가 있다라고 하면 선거 일정을 아예 달리 짜가지고 피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았고요. 예. 그러면 이제 장동혁 대표도 이러한 어떤 후보자들의 움직임과 느낌을 알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튜브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이런 곳을 좀 찾아다니면서 전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나라 또 해외 출장 가는 건 그래서 아니겠죠? 이제 지방선거 지면 예. 바로 거치 문제 사퇴해야 되니까 예. 그 전에 빨리 갔다 온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야당 대표가 미국까지 직접 날아갔는데 만난 사람이 장관도 아니고 차관보였어요. 그것도 뒷모습 사진 한 장 찍어온 게 전부였는데 이걸 외교 성과라고 발표한 거예요. 왜 일정을 비공개로 했는지도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고 비판이 쏟아지는 상황이에요. 당 내부에서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이른바 찐윤계라고 불리는 친윤석열 강경파들이 대표를 끌어내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돌거든요. 근데 정작 장 대표 본인은 자기 자리 지키는 데만 집중하는 모양새예요. 심지어 지방선거에서 이기는 것보다 한동훈 전 대표가 당으로 돌아오는 걸 막는 게 더 급하다는 식의 태도까지 보이고 있어요. 당의 미래보다 내부 권력 싸움이 우선이라는 당내 비판이 중진들 나오는 이유예요. 그리고 뭐 사면 초과에 한기호 몰린 의원도 상황에서 그렇고 김성원 자리에 의원도 매달리는 그렇고 사이 곽규택 보수 의원도 정당의 그렇고 앞날이 여러 심각한 위기에 사람들이 처했다는 이대로 우려가 가면 우리 커지고 큰일 있어요. 난다라고 장 얘기를 대표가 하고 앞으로 있지만 어떤 선택을 이른바 할지 마이동풍이죠. 많은 국민들이 그런 것과 주목하고 상관없이 있습니다. 당이 좋아요와 망하든 댓글로 뭐하든 더 많은 분들과 이 내용을 무너지든 나눠주세요. 보수가 뭐